일단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프로젝트 개요는 운영진께서 설명을 드린 것처럼 그 현재 대문사에서 추진하는 있는 이제 주요 피처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요거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문제 정의 단계입니다. 저희는 현재 문제를 정의할 때 그러니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무엇이 문제 있는가에서 이제 어떤 영향이 있었고 이제 왜 중요한가를 이제 딥다이브를 하였고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요 참고 내용은 저희가 문제를 식별할 때 저희가 기존의 리스크, 그러니까 위험, 그러니까 이미 발생한 이슈나 아니면 앞으로 발생할 리스크에 대해서 식별하는 평가 프로세스를 이제 테일러링해서요. 이렇게 문제 식별하고 영향력을 평가하고 그다음에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액션 아이템을 도출하고 책임자 지정 및 그러니까 모니터링 피드백을 가는 이제 스텝으로 진행을 했고요. 여기에 참고로 이제 저희가 영향도 분석할 때 발생 가능성하고 영향도 기준은 비용과 일정과 회복력 요소를 이제 반영한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기준으로 저희가 문제를 식별하면서 영향도를 평가를 진행할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문제 식별입니다. 네. 저희가 각 시나리오 상황에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5개의 문제로 저희가 이제 식별을 해서 저희가 좀 통합을 했고요. 첫 번째 문제는 저희가 이제 성능과 관련된 그 문제점으로부터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성능과 그에 따른 이제 품질 관리가 이제 미흡하다는 그 문제를 식별했고요. 여기에 이제 실제 테스트 증적까지 흔들리는 상황이라서 이제 개발단에서 흔들리는 내용이 이제 그 V 모델에서 이제 테스트 증적까지 영향을 주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요. 그래서 그 성능과 품질 관리 미흡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 궁극적으로는 그 안정성과 신뢰성을 갖고 있는 그 제품을 확보하기가 어려워서 이제 글로벌 런칭에 이제 일정 준수가 좀 어려움이 좀 예상할 수 있다는 이제 영향이 분석이 되었고요. 두 번째 문제는 그 마케팅 팀과 그 개발팀 그다음에 최소 이제 핵심 기능으로 이제 논의되고 있는 이제 소셜 로그인 기능인데요. 소셜 로그인 기능이 이제 초기 요구 사항에서는 디퍼 처리돼서 저희가 추후 개발 뭐 이렇게 탑재되는 걸로 이렇게 논의가 됐다가 지금 마케팅 팀 실장이나 아니면 스폰서로부터 이제 그 요구 사항에 대한 그 인입을 좀 더 제한을 받고 그거에 대한 좀 상황이 좀 그 확정이 좀 아직 불분명한 상태. 그래서 불안정한 상태가 이제 이슈 그 문제점이 노출이 되었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저희가 그 요구사항 범위 확정이 불안정함에 따라서 이제 요구사항 설계 준비, 그다음에 핵심 기능 미지원으로 이제 셀즈 폰트가 상실될 예상을 좀 영향이 분석이 되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 문제는 이해 관계자 간에 이제 그 정책 변경 시 공유되거나 아니면은 실제 그 개발팀에서 그 캐시 정책에 대한 내용이 실제 이제 잘 전달이 안 돼서 좀 그 업무상의 혼선이 있는 내용이 좀 그 시나리오에서 도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돌발 데모로는 저기 MZ 세대 연구원이 이제 그 AI 개발 툴을 써서 좀 효율성과 업무 편리성을 좀 추구하고 싶다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런 내용을 기반으로 했을 때 저희가 기능이나 정책 변경 시 그러니까 주요 이해 관계자와의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재한 그런 이제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고요. 이제 이로 인해서 그러니까 기능단에서 병행해서 진행하는 이제 테스트 작업까지 일정이 지연되고 조직 간의 이제 갈등과 그다음에 팀 사기 저하 또 이제 저희가 영향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문제는 그 외부 파트너사의 그 SDK 업데이트하면서 이제 실제 그거와 연동하는 테스트 일정이 전체 통합 일정에 이제 빠져 있는 부분이 노출이 되었고요. 그리고 소셜 로그인 기능은 저희가 이제 확실히 이제 그
문제 두 번째에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요구사항 미확정으로 이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다 보니 이제 핵심 기능에 대한 개발 일정 지연 리스크가 저희가 도출을 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이제 디펜던시를 갖고 있는 모듈 간의 작업이 지연되고 일단은 그로 인해서 이제 후속 일정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고객 신뢰 저하를 영향에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도출된 문제는 그러니까 외부 파트너사의 이제 그 리스크인데요. 실제 네블라사는 이전의 이력으로 봤을 때 GYP 적용 타이밍이 본래 이제 그 요청한 일정보다 이제 좀 딜레이돼서 그 적용한 이제 사례가 있고 그로 인해서 비용과 일정이 조금 그 좀 손해 본 그런 그 이력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스폰서의 추천을 해서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다 보니까는 그 외부 파트너사에 대한 그 사전 리스크 관리나 아니면 계약 프로세스 미준수에 대한 그 이슈가 도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서 전체 마일스톤의 G1부터 G5까지 있는 마일스톤의 차질이 발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의 계약으로 인해서 추후 감사나 내부 감사나 이제 책임 이슈 발생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긴급 대응이 발생했을 때 이제 재작업도 발생해서 리소스 낭비를 좀 초래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요 문제점을 이제 식별을 하면서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생 가능성과 영향도에는 비용 일정, 그다음에 회복력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그 점수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임팩트를 산정을 해봤고요. 그래서 임팩트가 제일 높은 게 이제 문제점 첫 번째랑 두 번째. 첫 번째가 두 번째고 이제 나머지는 하이 이제 미드로서 저희가 이제 레이팅을 해서 이 단기 대응 전략을 수립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단기 대응 방안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성능과 품질 관리에 대한 미흡인데, 일단은 저희는 그 캐시 관련된 성능 관리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 캐시가 현재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지 이제 방향성을 결정하는 회의를 하고, 그래서 캐시 반영을 정식으로 반영을 해서 실제 캐시 정책과 맞는 현재 공유 내용을 전달을 해서 이제 테스트 증적까지 병행해서 확보를 하고요. 그다음에 그 디바이스 인테그레이션 팀을 통해서 현재 개발 파이프라인 상에 있는 이제 CI 그 빌드 성공률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 개선 플랜을 좀 수립을 할 수 있도록 공식 요청을 해서 즉시 실행하도록 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식별된 문제에 대해서는 요구사항 범위 불안정, 그러니까 베이스라인 확정에 대한 불안정한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바텀업을 통해서 실제 개발에서 가능한, 그러니까 해당 그 베타 일정이 G3 마일스톤에 해당되는데요. 그 일정에 개발 가능한 범위를 이제 개발팀과 논의를 해서 바텀업을 통해서 그 일정을 산정을 우선은 개발팀과 그 미팅을 통해서 이제 범위를 확정을 하고요. 그거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실제 프로덕트 오너와 마케팅 실장, 그다음에 이해관계자인 이제 보안 법무팀과 함께 이 개발에서 바텀업으로 작성된 그 일정에 따른 가능한 범위의 기능에 대해서 범위를 재선정하고, 그다음에 요걸 그 문서화해서 명세화해서 이제 마케팅과 스폰서께 이제 공유하는 액션을 진행하고요. 그다음에 요구사항 변경 이력 관리 시스템에 해당 내용을 문서화해서 좀 공유 시스템에 좀 게재하는 걸로 저희가 액션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 4, 5분 이내로. 네네. 세 번째 문제는 이제 이해관계자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해관계자 문제는 저희가 데일리 스크럼을 통해서 공유의 자료 및 참석자 이해 피드백을 수령을 하고요.
그리고 기능 정책 변경 시 그 스폰서와 그러니까 마케팅 실장 담당자의 승인 절차를 포함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즉시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래서 해당 내용은 좀 문서화해서 팀 공유를 통해서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존성 기반의 디펜던시를 갖고 있는 일정을 재정렬을 하고요. 재정렬을 하고 그다음에 연동 테스트 일정도 캘린더에 종합 반영을 해서 즉시 실행을 하고 그다음에 그 리얼타임 모니터링 기능에 대해서 이제 약간 동의 문구가 빠진 거에 대해서는 이제 긴급 반영하고 CRB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보안 법무팀과 이제 긴밀히 요청을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다섯 번째 문제는 저희가 파트너사에 대한 그 일정과 그다음에 파트너사의 리드 타임을 재확인하는 미팅을 갖고요. 그래서 파트너사로부터 그러니까는 현재 저희가 그 SLA 기반의 이제 일정이 지켜질 수 있는지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캐치업 방안 그거를 좀 명확히 확인하고 문서화하고 통합 캘린더에 반영을 하는 액션을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외부 그 벤더사에는 또 데일리 리포트를 요청을 해서 데일리 체크할 수 있는 진행 사항을 체크할 수 있는 액션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네. 근본 원인 분석입니다. 네. 저희가 식별된 5개의 문제에 대해서 실제 그 시스템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해서 5와이즈와 그다음에 그 PC본 다이어그램을 사용해서 그 5개의 식별된 문제에 대해서 근본 원인을 이제 브레이크 다운 해봤고요. 그거에 해당하는 근본 원인 중에서 이렇게 이제 매핑을 해봤습니다. 요 매핑된 내용을 기반으로 저희가 장기적인 대책안을 수립을 했고요. 일단은 저희가 그 공식적인 변경 승인 프로세스가 부재하고 이해관계자의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가 부재한 근본 원인에 대해서는 통합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를 통한 범위 일정 이해관계자 절차 실행력을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프로젝트 상태 관리 보고서를 주기적으로 작성을 해서 이해자 관계자께 이제 공유를 하는 미팅을 갖고요. 그다음에 가시화 시스템을 통해서 제가 현재 진행되는 업무에 대해서 자원 관리를 좀 강화하는 일을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관리 측면에서는 정기적인 소통 채널을 구축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해자 관계자 분석에 따른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그 밀접하게 실행하는 전략을 가지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획 통합 관리 화살표 네,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입니다. 저희가 프로젝트 관리 계획서상에 현재 부족한 일정과 범위, 품질, 이해 관리자 통합 관리를 좀 더 명사화해서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저희가 통합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 기획 단계를 포함해서 실제 프로젝트 실행 단계에서도 해당 내용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 확인하고 실행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하시는 거죠? 네네. 그다음에 그 프로젝트 상태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주기적으로 현재 주요 성과와 이제 진행 중인 활동, 그다음에 향후 계획과 현재 문제점과 위험 요소가 무엇인지를 이해관계자께 주기적으로 공유하는 실행하는 미팅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이해관계자 관리에서는 저희가 이해관계자 식별과 참여 계획을 수립을 할 때 현재 이제 스폰서와 이제 마케팅에 대한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저희가 영향력과 이제 권력 그리드를 활용해서 밀접하게 관리할 부분, 그다음에 정보를 밀접하게 제공할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여 모니터링과 그 차별적인 전략을 수립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구사항 관리의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 추적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코드비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 코드비머를 통해서 V 모델에 맞는 요구사항과 그다음에 시스템 설계, 구현, 그다음에 유닛 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그다음에 그 인수 테스트까지 V 모델에 맞는 저희가 그 일련의 이더레이션을 수행하면서 매핑하고 트레이서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경 관리 측면에서는 저희가 그 CR 프로세스를 테일러링해서요. 실제 변경 사항 요청이 와서 베이스라인 변경이 필요할 때 CCB, 그러니까 변경관리위원회의 그 회의를 통해서 실제 고객 승인과 그다음에 CCB 의사 결정을 통해서 이 변경 사항이 승인되느냐 아니면 반려되느냐 이렇게 시스템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현재 저희가 변경관리위원회에 이제 스폰서와 이제 마케팅 책임자를 의사 결정에 참여를 해서 실제 저희가 그 문제점 노출된 상황에서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핵심 기능으로 떠오르는 소셜 로그인 기능 이와 같은 이제 디퍼된 기능에 대해서 실제 그 이해관계자의 참여,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의 승인을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받고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 관리는 네, 저희가 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이제 사업부에 있는 프로세스 테일러링해서 그러니까 가능성과 그 위험도를 평가를 해서 실제 지라 티켓을 사용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활용해서 저희가 그 체계적인 관리, 그다음에 그 위험 관리 대장을 통해서 실제 그 이해관계자한테 모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도 구축을 하고 이제 대시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플 영역 측면입니다. 네, 피플 영역 측면에서는 저희가 돌발 데모로 나온 그 MZ 세대, MZ 연구원의 이제 AI 개발 툴 사용에 대한 니즈가 있었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실제 AI 개발 보조 툴 셋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보안팀과 협의를 하고 그다음에 셋업을 해서 요 사용 역량에 대해서 이제 개발팀한테 교육을 좀 통해서 좀 추진하도록 하고요. 네, 여기까지 하셔야 될 네, 것 같은데요. 예, 시간을 중간에 좀 오퍼레이션 문제가 있어서 그거 조금 감안을 했고요. 예, 심사위원분들께 또 질의응답 받으셔야 되니까. 네네. 예, 그럼 심사위원분들께서 예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마지막 발표하시다가 만 부분이었는데 MG 네네. 인원에 대한 사실 갈등 아니면 사실 이게 뭐 그 부분을 해결하기보다는 어쨌든 그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문제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 그 전무님께 스폰서한테 직접 이렇게 그 사안을 네. 보고하거나 아니면은 그거를 전달하는 공유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네. 아까 뭐 변경 관리나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제 절차적으로 풀어야 될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로세스를 다시 정비를 해서 네. 운영하면 그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은데 이러한 게 팀원들 간의 이런 좀 뭐 의사소통 체계나 그런 거에 대한 부분을 다 프로세스로 잡기는 어렵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이런 부분은 어떻게 프로젝트 초기에 계획 수립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떤 계획을 잡아서 네. 어쩌면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지금 네 저희가 그 부분은 좀 고민을 했었는데요. 실제 이러한 그러니까는 보고 체계나 아니면은 그 요구 사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요구 사항이 공식적이 아닌 비공식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수렴할지에 대한 과정인데 그 부분은 저희가 그 프로젝트 초반에 그라운드 룰을 정해서 현재 이러한 이러한 상황을 포함을 해서 그러니까는 요청 사항이나 아니면은 그 셋업에 대한 장비 셋업에 대한 뭐 이제 시스템 셋업에 대한 그런 니즈에 대해서 그런 요청 사항 포함해서 그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이렇게 PM을 통해서 요청을 하면 된다는 이제 그라운드 룰을 좀 세우고요. 그래서 이제 그 팀 빌딩하고 이제 저희가 비전 제시할 때 그거 같이 좀 공유하는 식으로 해서 좀 해결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좋은 대안인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프로젝트 초반에 팀 빌딩 할 때 그러한 그라운드 룰 갖고 먼저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네, 네. 프로젝트를 함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해야 될 기본적인 어떤 룰을 정하는 건데 네.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 직원 관련돼서 또 한 가지 돌발 이슈가 발생돼 그 부분이 지금 안 보였는데 지금 퇴사하는 핵심 인력이 지금 퇴사하는 상황이 생겼잖아요. 아, 그건 아닌가요? 네. 한별 아, 하나씩만 그러니까. 있습니다. 아, 예, 죄송합니다. 퇴사 네. 네 그거는 만약에 이제 지금 고민해서 말씀드리자면 네.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가 여기 미처 말씀을 못 드렸지만요. 그 사업부에 이제 가시화 시스템이 있거든요. 그 가시화 시스템은 저희가 그 현재 그 프로젝트에서 진행되는 MM의 그 상태, 그러니까는 현재 그 인원별로 어떤 이슈를 갖고 있고 완료한 이슈는 몇 개고 현재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좀 모니터링을 리더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그러니까 그런 시스템을 좀 보고 저희가 만약에 이제 그 퇴사한 직원이 발생했을 때, 그러니까 그 원인을 뭐 봐야 하겠지만은 만약에 업무로드가 만약에 이제 문제가 된다, 그러면은 이제 가시화 시스템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업무로드를 좀 조정할 수 있는 좀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만약에 그게 업무 외적인 이유다 하면은 그거는 이제 그 팀 사기나 뭐 그런 측면에서 좀 뭔가 네, 책임님. 그거는 또 열심히 다른 팀의 숙제를 네. 또 답을 알려주시면 안 되시니까요. 예. 예. 예, 그럼 전 질문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심사원분. 발표하신 자료 잘 들어봤고요. 예, 그리고 정말 머리에 스파크가 일 정도로 열심히 예, 많은 고민을 통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또 발표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잘 들었고요. 예,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의를 하시면서 주로 이제 리스크 위주로만 하셨습니까? 따로 뭐 이슈 사항은 없으셨던가요? 보시면은 문제 정의는 다 리스크 위주로만 되어 있어서 지금 이제 저희가 실제 발생한 이슈하고 네. 앞으로 예견되는 리스크까지 포함해서 네. 여기에 이제 저희가 식별을 했고요. 그렇습니다. 식별을 했는데 실제 이제 저희가 임팩트를 분석할 때 네. 그 발생된 이슈는 그 이미 이제 그 발생 가능성 기준으로는 점수가 좀 높은 상태고요. 네, 네. 요게 4점 4점이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발생할 리스크는 이렇게 네. 이제 점수가 이제 발생 기준 점수 이렇게 해서 요게 저희 문제 식별에 그까지 다 포괄해서 근데 이제 네. 앞에서 설명해 주실 때는 이슈에 대한 부분은 없었고 그냥 리스크 위주로만 되어 있었고요. 네네 용어가 저희가 그리고 네. 이제 이슈는 이미 발생한 거라서 네 맞습니다. 예, 발생 가능성 자체가 100%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약간 이제 리스크와 이슈에 대한 부분이 약간의 혼동이 네네 요 안에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해를 하고 계신데 발표 자료 상에서 네네 약간 혼동이 있었던 것 네 같고요. 맞습니다. 그다음 이제 그 문제 원인을 문제 정의를 해주시고 단기 조치를 해주시면서 이제 범위 기준선 변경과 관련된 부분이 이 범위 기준선이 이제 두 번째인데 네네. 저기 하실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기준들이 있을 텐데 네. 이제 여기 그 어떤 기준에 따라서 뭐 CR 처리를 했다든지 CCB를 열었다든지
열 것이라든지 네네. 그런 좀 구체적인 부분들은 없는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아. 이 안에서는 뒤에서 이제 단기 조치를 하실 때 네네. 이해관계자들하고 협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전 그런 부분으로 접근하신 것 같아요. 네네. 두 번째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네네. 개발 범위를 확정하고 내부적으로 확정을 하고 그다음 이제 관련 이해관계자도 만나서 이해를 하고 그러고 나서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안에서 분명히 이 그 요구사항 그 범위 기준선의 변경이니까 네네. 이 변경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서 네네. 그냥 단순하게 CR 처리를 누군가 승인하고 갈지 아니면 CCB까지 열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명확하게 들어갔으면 아, 그러니까 네네. 분명히 이제 그 순서들은 플로우는 보이는데 그 네. 안에서 승인에 대한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명확해 보이지 않아서 아, 그런 네, 부분이 맞습니다. 절차적으로 그런 부분이 조금 더 들어갔으면 좀 완벽하게 보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고요. 그다음 전체적인 범위가 결국 우리가 관리를 할 때 WBS로 관리를 하실지 아니면 뭐 제품 백록으로 관리하실지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게 보여서 네. 거기에서 요구사 이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품 백록으로 관리를 하신다 그러면 네. 거기서 범위가 바뀌었습니다. 뭐 새로 추가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우선순위가 바뀌었습니다.라는 부분들이 보이면 네네. 그럼 또 명확하게 단기 대응 방안들이 보이지 않았을까? 아, 좀 네, 시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좀 더 표현을 해주셨으면 더 명확하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이 조금 아쉽고요. 아, 네네. 그럼 좀 명확했을 거라고 보이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참조해서 네네. 좀 그리고 방식하겠습니다. 일정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일정도 4번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네. 그 부분도 물론 이제 그럼 일정과 관련해서 일정이 바뀌게 되면 자원들이 추가적으로 투입되거나 아니면 리소스가 이제 변경되는 부분들이 보이는데 네네. 그런 것들이 통합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일정만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게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네네. 자원들이 같이 들어와야 되니까 그럼 네네. 이해관계자들이 같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시각화되어서 함께 이해관계자들이 의사소통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일정 관리 툴을 사용하고 계시고 그 안에서 어떻게 일정이 바뀌게 되고 자원들이 투입 시기가 바뀌게 된다라는 부분들을 좀 네네. 더 시각적으로 보여주시면 물론 이제 아. 이 내용들은 들어있지만 네네. 그런 부분들까지 추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네네. 훨씬 더 좋은 자료와 좋은 발표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마지막으로 근본 원인 분석 및 장기적 예방안에서 위험 관리 관련해서 위험 관리 향후에 장기적 예방안으로서 위험 관리 대장 시스템을 구축해서 하신다라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지금은 위험 관리 시스템으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의미이시고 그럼 앞에서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파악했을 때 그런 네. 부분들이 결국은 영향도 발생 가능성 분석을 해서 전체적으로 그 우선순위가 세워졌는데 그러면 지금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위험관리 대장으로 가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그 프로젝트의 어떻게 보면 이제 백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그 마일스톤별로 저희가 그 리스크는 도출은 돼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리스크 위험은 도출은 돼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우선순위나 뭐 이제 그 어떤 책임 소재 뭐 그런 게 명확하게 드러나지를 않아서 저희가 그 일단은 그 사업부가 사용하고 있는 그 위험 관리 컨트롤하는 프로세스를 좀 테일러링해서 영향력이나 그 발생 가능성을 가지고 실제 매트릭스를 통해서 우선순위 정하고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실제 완료까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이제 지라를 통해서 좀 진행을 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필요하다는 걸로 이제 그 부분은 이해를 했습니다. 했는데 현재는 개발 초기에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DFM이 통해가지고요. 사전에 이전에 있었던 이슈 리스크에 대한 리스트를 한번 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개발할 거에 대한 리스크에 대한 거 도출을 하긴 합니다. 근데 아무래도 실제 현업에서 진행하다 보면 이제 그거에 빠져있던 리스크들이 또 이제 튀어나오게 돼 있긴 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이 정리되면 그거는 다음 프로젝트 때 또 이제 그 개발 초기 DFM일 때 또 한번 그 이슈들은 또 리스트업이 돼서 한번 검토
뭐 레슨즈 런드 영역으로 그런 영역으로 정리해서 예, 지식 자산으로 활용하겠다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시는 거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봤던 좋았던 부분은 우선은 표현 중에 리스크 테일러링으로 시작을 하셔서 중간에 근본 원인에서 프로세스 테일러링 최적화로 넘어오신 단계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연결이 돼서 굉장히 좋았던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해관계자 식별, 그다음 거기서 이제 파워그리드라는 표현으로 이제 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량도를 측정을 하셨고, 변경관리위원회가 그것을 어떻게 승인할지에 대한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설명해 주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됐고요. 우선은 그 특이한 표현 중에 하나가 리스크 테일러링, 거의 첫 번째 단계 문제 정의에서 회복력을 얘기해 주셨거든요. 다른 데는 잘 쓰지 않는 표현인데 이 회복력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고민을 하셨는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희가 그 발생된,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앞으로 예견되는 리스크보다는 현재 발생된 이슈에 대해서 저희가 조치를 취했을 때 회복력, 그러니까 고회복, 그러니까는 그 레질런스가 100% 되느냐, 아니면은 저희가 그러니까는 실제 단기 조치나 장기 방안으로 해서 저희가 그 원 상태에 이슈가 없는 상태로 돌릴 수 있느냐, 뭐 그런 측면에서의 기준이고요. 걔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영향도를 거기에 비용과 일정과 회복력이 포함돼서 이제 기준으로 삼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저도 아까 같은 문의사항이 있었는데 이 장표에서 요구사항 범위 확정 베이스라인 불안정이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 아마 그 부분 때문에 변경관리위원회라든지 이해관계자 식별이 있었는데, 그 요구사항은 요 근래 프로젝트에서 AI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변경되는 경우가 많아서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레슨런이 있으셨을까? 변경사항이 계속 변한다. 그럼 나는 이것에 어떻게 대응을 하거나 혹은 어떻게 수락을 하겠다. 뭐 이런 거에 대한. 사실은 이 실제 내용을 보면서 뭐 중간중간에 뭐 테스트 케이스가 없다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실제 저희가 할 때는 처음에 모든 기능에 대한 그 RS 문서를 작성하고 거기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까지 다 나와서 추적성이 돼야 이제 사실은 실질적으로 업무의 시작이 되고 맞습니다. 테스트 진행이 되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이제 뭐 내용이 바뀐다거나 하면은 사실은 RS 내용을 좀 더 변경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또 그렇게 되면은 그걸 가지고 또 테스트 케이스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게 지금은 뭐 어떤 그 프로세스적으로 그게 바뀌었다고 해서 어떤 윗선의 결제를 받는다든지 스폰서의 결제를 받는다든지 하진 않아요. 근데 이것처럼 이제 이번에 나온 주제처럼 갑자기 이제 처음에 리ኳ이어먼트가 나왔음에도 놨다가. 불구하고 개발해서 임의로 이제 기능을 뺐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PM 입장에서는 사실 임의로 그렇게 기능을 빼기는 어려워요. 뭐 스폰서든 아니면 뭐 관계자들이 협의를 해서 이러이러한 상황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빼야 되는 상황이 사실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사실 기존에 있던 RS 문서를 바꾸고 어떻게 보면 그 문서적인 그 승인 절차를 거치진 않지만 그런 그 보고랑 이런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사실은 기존에 있던 RS를 바꾸고 그거에 대한 테스트 케이스를 변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또 이제 임팩트나 이제 관련 기능들의 또 임팩트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분석이 된 다음에 뭐 RS 문서라든지 테스트 케이스가 다 변경이 이루어지게 있습니다 지금. 네. 그 회복력, 제가 물어본 회복력과 그다음에 이해관계자 그 베이스라인 불안정, 이 두 가지가 요 근래에 저희 회사도 많이 겪는 문제거든요. 정말 많이 겪는 문제이고요. 한참 계획을 세웠다가 새로 나온 AI 기술이 과거의 모든 프로세스를 다 고쳐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해서 저도 궁금해서 문의드린 거였고요. 이게 연결되는 게 마지막 그 장기적의 돌발에 AI 개발 보조도구, 큰 화두거든요. AI가 너무 잘합니다. 이 경우에 이제 혹시 앞으로 어떻게 대응책이나 관리 기준, 리스크 관리, 또 새로운 도구거든요. 그거에 대한 혹시 대응책이 있으실지. AI 개발 보조 툴이 사실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저희도 뭐 코드 리뷰하는 데서 사용도 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는 챗GPT나 뭐 제미나이나 뭐 코파일럿 같은 경우는 사실은 내부 정보를 올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LG 내부에서 엑사원이라는 AI도 있고
그런 것들을 지금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도구들이 나오고 있고 또 내부에서 이제 세미나나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저희가 현업에서는 사실은 AI 코드 리뷰나 이런 것들은 사용하고 있지만 조금씩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AI 툴이 사실은 많은 정말로 그 업무 프로세스 상에서는 효율적으로는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람의 역할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맞습니다. 예, AI 코드 리뷰를 했는데 만약에 문제가 생겼다면 또 누구의 책임인지 이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 이런 보조 툴은 뭐 저희 LG 내부에 있는 엑사원도 있고 해서 그런 것들은 잘 사용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여러 부서에서 지금 그것들을 이제 개발을 하고 계시니까 그거는 잘 활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사용하시고 그다음 그 안에 있는 사람에 대한 책임 추적성 맞습니다. 그 부분이 예, 맞습니다. 저는 그게- 주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실은. 네, 감사합니다.